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만나고 있습니다. 콘텐츠 업종이 워낙 관심 있는 섹터이긴 한데요. SM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SM과 또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SM은 원래 좋아하시죠? 개인적인 선호는 아니었었죠. 네네. 네, 원래 작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투둥이의 입장으로서. JYP.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근데 엔터주는 다 나름, 그죠? 나름의 강점들을 가지고 이슈들이 있는데. 네. 와, SM이 뭔가 좀 꿈틀꿈틀했어요. 그 전부터. 이 뉴스 나오기 전부터 이건 뭐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재평가 얘기 나오는데 이 뒤에 뭔가 좀 있다 느낌이 그랬는데. 그렇죠. 네. 예.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이대주주로 오면서 지금 또 이수만 총괄 쪽은 법적 대응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지러워졌죠. 그러니까요. 네. 좀, 이 핵심을 좀 잡아주세요. 뭘 봐야 되는지. 네, 아마 이 이슈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네. 근데 또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지분이 누가 늘었네, 줄었네마다 계속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보통, 저렇게 이슈 많고 바람 잘 날 없는 이런 회사 나는 관심 없어. 생각하게 되면은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네. 조그만 기업이 예를 들면 조금 부품업체 이런 데서 이런 경쟁이 붙었다든지 그러면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이거는 그건 좀 결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SM이 이수만 의장 체제에서, 그죠? 이수만 그렇죠. 총괄 체제에서 눌려있던 게 지금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 문제도 걸려있고. 네.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네. 우리나라 기획사라고 하게 되면 1호입니다. 네, 1호고, 거기다가 SM을 바라볼 때 이제 보통 이제 시작은. SM도 수만이잖아요, SM. 아시는 분들이 알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MS로 됐어야 됩니다. 네. 민수?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처음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핑클부터, 네, 쭉 끌어왔던 이 아이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H.O.T.부터. 네, 아주 기여한 바가 크죠. 네. 그렇죠. 한류 K-팝을 사실, 네. 그렇죠. 이수만 총괄 총괄 거죠. 네. 프로듀서의 인생이었죠, 결국.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이게 아이돌을 기획해서 상품화해서 이런 또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들, 이거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JYP나, 그리고 또 Y젠터, 게다가 또 하이브까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딱 4대 기획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이 회사들의 다 특징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또 인기 있는 아이돌도 다 있는 것들 차이가 있는데 잘 보게 되면 의외로 SM이 실적 나오는 것에 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실적이 좀 세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원래 SM,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이상한 회사가 있네, 라이크 기획. 근데 자, 보니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식으로. 네. 거기다 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빠지는 게 얼마야? 네. 그러면, 이렇게 둬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평가구나. 보통 보면은 JYP 같은 경우 요즘에 쭉 올라와서 어떤 선행 PR, 그냥 작년 기준으로 PR을 보게 되면 30배입니다. 근데 SM은 그 정도 한 19배? 18배에서 계속 저평가가 되는 이유가, 물론 하이브는 BTS 때문에 훨씬 높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차이가, 그러면 이 차이를 할인받는 구조를 누군가가 이렇게 좀 제거를 시켜주게 되면 이게 그럼 오히려 원상복귀되면서 기업 가치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움직인 쪽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네. 진입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미리미리 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이거 어차피 좀 연세도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넘기고 내 지분 팔아갈 때를 보는데 이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과정 쪽에서 지분 구조를 쭉 보게 되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한 18.5% 갖고 있고, 거기다가 나머지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컴투스홀딩스도 갖고 있고, 네. 한 4%대 갖고 있고, 이렇게 되는 지분 구조 쪽에서 이게 이제 변화가 들어오는 게 이제 또 카카오 쪽이 나오는 이제 지분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유상증자가 됐고 거기다가 CB가 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창출해서 거기다가 지분을 넘기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희석되죠. 네.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경영권이 들어왔다, 경영권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열받죠. 내 지분 줄어들고 거기다가 내가 영향력을 행사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화가 나죠. 이런 상황들 쪽에서 가처분 신청도 냈고, 이게 아마
3월 초에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납입일이 3월 뭐 6일인가 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법원도 판결을 내줘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도 변화가 나올 거고. 근데 또 잘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나오는 게 네.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일단 최근에는 조금 팔긴 하는데 한 11월 1일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이 지분을 쭉 들어오는 게 한 5% 정도가 누가 샀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조만간 지분 신고를 하거나 하게 되면 확인이 네. 되겠죠. 네. 네. 게다가 또 기타 법인에서 최근 들어서 그거는 이제 나온 게 한 1월 말 때부터, 한 1월 중반 때부터 한 40만 주를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농가 엄청 사고 있으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또 이제 패를 까면 그죠? 5% 이상 되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변수가. 그래서 제가 처음 때 말씀드렸듯이 지분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또 거기다가 카카오 쪽은 현금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카카오엔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만 형한테 돈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특명을 받았을까요? 네. 좀 될 만한 거 한번 해봐. 돈 모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겠죠. 카카오엔터가 한 6천억인가 받았잖아요. 그죠? 총 합치면 9천억 정도 9천억 됩니까? 근데 그중에 이번에 쏜 게 한 2,200억 됩니다. 그래서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딜링을 시작하겠죠. 지금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한테 나머지 지분 넘기시죠, 그냥. 가세요. 넘기고 그냥 퉁치시죠. 네. 그렇게 나올 것이면.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시겠다는 얘기니까 지분 싸움으로 가시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계속 사겠죠. 늘려가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엔 공개 매수. 그러니까요. 네,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러면 이제 지분율이 희석됐고 거기다가 공개 매수로 나머지를 다 끌어안는다. 그러면 그냥 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어떤 결정권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느냐, 적정한 때 그냥 챙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진행 중입니다. 그게 이제 지분 관계에 지금 바라봐야 될 가장 핵심인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말입니다. SM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입니다. 그런 지분 관계 때문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어떤 변화가 빠지면은 또 제대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으로 변화 가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SM 3.0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JYP가 했던 전략과 똑같은 거죠. 멀티 프로듀싱 체제. 그러니까 제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SM에 대해서 SM 연습생 들어가는 게 또 그렇게 힘들었어요. 다른 데랑 좀 다르게 SM은 연습생만 풀어도 상당히 좀 보석 같은 아이들이 많다고 좀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하나 딱 취재되다 보니까 1년에 뭐 2, 3년에 한 팀 알고 할까 말까 이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제 멀티 프로듀싱으로 되게 되면 사업부별로 여기는 A, B, C, D, E 쭉 해서 이때는 이제 연습생 있던 쪽에서 니네들 좀 마음 먹고 괜찮지? 여기 하나. 동시에 하루에 1년 안에 두세 개의 그룹이 확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걸 또 SM이 잘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붙였다 늘렸다. NCT 127, NCT 드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교체하면서 나왔던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약간 좀 공장의 느낌으로 보게 되면 한 2년에 하나 제품 아주 좋은 게 하나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괜찮은 제품들이 1년에 서너 개 나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그럼 수익이나 모델들이 달라지죠. 생산성, 그죠. 매출도 그렇고 생산성도 그렇고. Q가 확 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P는 뭐 그래봐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공연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과거엔 좀 빼먹었던 게 있는 게 이것까지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주주가치 환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순이익의 30%인가 또 했지 않습니까? 라이커 기업이 근데 70년 동안 지금 줘야 된다잖아요. 그거는 3% 정도가 있긴 복잡해. 지금 뉴스 나오는 게 지금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챙겨줄 테니까 깨끗하게 하시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공개한 거 보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로 까는 거죠. 그렇죠. 카드 까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고 지금 이제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두 분야인데 지분과 본업, 사업인 거죠.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SM을 집중적으로 무슨 추적 60분 하는 것 같네. 파헤쳐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분위기네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네. 이수만 총괄이 줄여서 이수만 총괄이라고 그러자고요. 네. 총괄 프로듀서 길어. 뭐 리포트에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가려 열고 이수만 그다음부터는 이수만이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반말하더라고. 우리는 그러기 어려우니까 이수만 총괄이 네.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지금. 네.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사실은 이번에 카카오가 가지는 게 지금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지분 매각, 어차피 팔긴 팔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SM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네. 좀 연세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과정 쪽에서 어떤 버팀목 K-팝에 대한 버팀목을 했지만 아름다운 퇴장을 요구를 했지만 그게 또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발생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가짜본 인용을 해서 뭐 그래도 나 살아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 네.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럴 워낙 수 지금 있겠네요. 네. 강력하게 뒤에 자금과 또 지분의 이 압박들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법리적인 건 우리가 참 모르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에서 뭔가 그 사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투자하려면 법도 좀 알아야 돼, 그죠? 이게 네. 가처분, 그 다음에 고법, 대법, 뭐 이렇게 내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이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네. 가처분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그죠? 그렇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미리. 예. 네. 여기서 일단 스탑하고 네. 본안 가서 판결해 이거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그 위메이드의 위믹스 같은 경우도 가처분할 때 저는 가처분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위믹스 거기 상태해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상은 이거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것 같다. 본안 가서 따져라. 그런데 가처분 안 받아들였어요. 그 말은 네. 법원이 볼 때 상당히 그동안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떠나서 어쨌든 간에. 네네. 뭔가 이면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합의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 있다. 결론은 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네. 지분 관련된 이런 복잡한 얘기보다 모르니 예, 그거보다 사업 내용을 보자. 그렇습니다. 뒤를 보게 되면 네. SM이 변한다. 여기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변할 그 제목들도 있고 변할 개연성도 높고 근데 이수만 총괄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흔들린다 그러면은 기업 가치의 변화 가능성을 보게 되면 사는 게 맞겠죠. 이 파도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나고 나면 네. 기업 가치에 관한 것들이 업되면서 네. 밸류를 더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20배 초반 주는 거를 30배까지 다른 데만큼 준다고 하면 그죠? 하이브는 그렇죠. 아니더라도 네. JIP만큼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렇죠. 업사이드가. 그래서 보면은 한 12만 원 정도까지 보는 리포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그대로 그동안에 나갔던 거, 그러니까 좀 샜던 거, 그것만 원본되고 거기다 밸류만 정상으로 들어온다. 지금 주가가 20만 원 가야 됩니다. 그게 시작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새롭게 변화되는 회사들이 이제 20만 원 가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JYP랑 비교하게 되면 네. 똑같은 PR 30배로 간다. 네. 라고 되면 20만 원 가야 되겠죠. 15만 원, 20만 원 가야 되겠죠. 네. 그 사이까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기업 가치가 또 플러스 업이 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또 라인업들이 생겨서 업이 된다. 이것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쨌든 네. 이게 이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이 가면서 3월 6일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죠. 당당당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죠? 네. 아니면 3월 6일까지 가처분을 보고 나서 이후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이런 지분 싸움을 가지고 앞으로 2년, 4년, 5년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본업을 이제 보면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거는 맞는데 네. 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한편에서는 뭘 붙으면 결국은 빵 튀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남아있어요.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길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면 요거는 어떻게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야 돼요? 혹은 전략상으로 보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출렁출렁하잖아요. 출렁출렁하죠. 네. 그럴 때는 최대한 싸게 장주기라도 네. 싸게 샀다가 네. 올라오면 이렇게 팔고 하는 4848. 네. 일단 팔아주고 또. 네. 요게 제가 해보니까 네. 꽤 쏠쏠합니다. 네. 의외로 이런 거 매매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도 크게 밀렸다 그러면 했다가 팔다 이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면 누가 꾸준히 계속 사는 세력도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첫 번째고 단기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이제 손을 들겠죠. 음. 항복 아니면 합의 성공했다. 그럼 주가는 일단 꺾입니다. 왜냐면 지분 관계 관련된 정리가 되면 뭔가 불화론이 된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뭐 꺾이면 이제 크게 한번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평가를 받겠지.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네? 그러면 그때 꺾일 때 그 자리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모아서 그때부터 이제 쭉 가는 거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나. 두 가지 전략입니다. 네.